8번을 위한 단독 영상 촬영 중입니다. 네, 여기 전체적으로 네트워크가 너무 불안정해서 실시간 하다가 많은 친구들이 화가 난다며 막 뛰쳐나가는, 나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래서 요렇게 할게요.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려주고 질문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문 해주세요. 자, 전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고 빠르게 복습하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작품의 시대적 배경 아는 거 중요해요. 1970년대 산업화라는 거. 그 다음에 요게 제재가대적 환경과 분단에 대한 것. 자, 다양한 시각을 다루고 있는데 이 소설에서 다양한 시각은 뭐다? 1, 2, 3, 4부로 이어지는 서술자가 다 다르다. 얘네들은 1인칭이지만 여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렇게 좀 특이하게 구성했다는 거. 그리고 이 서술자들도 다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고 이렇게 세대도 다릅니다. 1, 2부는 병식이랑 병국이, 그 다음에 이 3부는 나라는 세대. 그래서 좀 여기 세대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가치관이 싹 다 다르죠. 얘는 병식이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평범한 약간 돈이 우선인 그런 아이. 그 다음에 병국이는 나름대로 학생운동도 사회의식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타 소설에서 봤듯이 막 열렬히 하는 그런 사회운동가는 아니에요. 약간 자기가 왜 그랬을까 후회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환경 오염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파헤치려는 그런 친구고요. 여기 3부에 나오는 나는 실향민이에요. 여기서는 분단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4부는 이 1, 2, 3부를 전체 통합하면서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이미 우리 했으니까 체크만 하고 넘어갑시다. 자, 뭐다? 세의 기능 중요했다. 세의 기능. 세의 기능.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들은 휴전선이 통천을 거쳐더라 했지만 나는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나랑 새랑 처지가 반대된다. 이렇게 됐고요. 새를 보면요. 부모, 동기간, 약혼녀가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는 매개체가 된다. 고향과 가족을 떠올리는 매개체. 그리고 새 자체가 얘한테는 부모님, 형제, 약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새를 뭘로 여겨요? 가족으로 여기는데 가족으로 여기기 때문에 교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고전 문학에서 봤던 어떤 자연과의 교감은 진짜 그 자연이에요. 왜냐면 자연이라는 공간은 고전 문학 세계에서 선비들은 자연이라는 건 불변하잖아요.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은 뭔가 좀 가치가 있어요. 대나무와 같이 뭐 대쪽 같은 가치. 그다음에 매화처럼 추운 겨울에도 막 이게 일어나는 그런 존재. 새는 자유로운 거. 그러니까 약간 인간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공간이 자연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요. 그래서 물화일체, 자연친화 사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연물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여기서의 교감은 자연친화, 뭐 물화일체 이게 아니고요. 새를 가족으로 여기기 때문에 지금 교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문학 속의 그 교감이랑 지금 여기서 나오는 교감이랑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세월의 부침 속의 고향에 대한 내 향수도 차츰 식어갔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건 무뎌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 우리 뒤에 좀 배웠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 때문에 감정이 무뎌진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생태계가 파괴돼요. 생태계 파괴돼서 어떻게 되는 거야? 파괴가 돼서 새떼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새떼를 보면 떠올렸던 고향 생각 이걸 할 시간이 점점 없어지니까 향수가 식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 내 인생이 황혼을 맞는 거는 시간 때문에 그래요. 그냥 늙는 거야. 늙는 거야. 그런데 동진강하구가 황혼을 맺는 거는 강이 늙어? 그건 아니잖아. 그치? 동진강하구가 황혼을 맺는 건 맞는 거는 환경 오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했습니다. 자, 이제 넘기세요. 동진강이 악취 풍기는 배수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지금 보는 바다 역시 헤엄쳐 북상하면 며칠 내 고향에 도착할 수 있던 거리. 자, 지금 보는 바다도요. 며칠 내 고향에 도착할 수 있던 이 거리가
까마득히 멀어 보였다. 왜냐? 여러분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금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그 휴전이 되고 얼마 안 있을 때는 그래 우리가 그래도 하나의 나라였는데 한 민족인데 통일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일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심리적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 심리적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심리거리가 더해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는 그대로인데요. 예전에는 요 바다인데 며칠 내면 고향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에 대한 어떤 현실성도 좀 떨어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리적 거리가 더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철새 나그네 프리해. 그래서 휴전선 넘어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지만 나는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와 새 잊혀지는 대비가 되면서 오히려 이 안타까움을 얘가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표현 주목했었죠. 안타까움이라는 추상적 대상, 정서 또는 시간의 흐름 이거를 깊은 주름을 새겼다. 눈에 보이듯이 표현해서 구체적으로 형상화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다?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 하겠습니다. 5쪽부터요. 담배 한 대를 피워 물고 나는 여느 날처럼 신문을 폈다. 특별한 읽을 거리나 속 시원히 기사가 눈에 띌 리 없었다. 오전에는 별 할 일이 없으므로 일면부터 팔면까지 샅샅이 읽고 저녁 텔레비전 프로로 훑어보았다. 좋아하는 권투 중계는 없었다. 벽시계를 보았다. 이제 겨우 10시였다. 지금 기한으로 나간다 해도 강혜정이 벌써부터 출근해 있을 리 없었다. 내가 읽는 게 어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재미없게 읽잖아. 이게 삶이 재미가 없잖아요. 어떤 삶이에요? 무기력. 무기력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얘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기력해요. 얘의 삶은. 뭐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얘한테 중요한 문제는 뭔데? 고향 가고 싶어. 통일돼야 돼.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개인의 개별적인 삶에도 무기력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강회장이 나와요. 강회장은 강원도 동진시 통천구 군민회 회장으로 나후 15년은 넘미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였다. 다시 원래대로 무기력하게 읽어야지. 강혜정 고향은 부정연하게 송화였고 송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나 송화. 나보다 7년 연상이었다. 흥남철수, 여러분 흥남철수 알죠? 흥남철수 때 저와 자녀 둘을 고향에 두고 홀로 피난 내려와 구제품 따위를 파는 행상을 시작해선 60년대 초 이곳에 정착하여 상동시장에서 포목점을 내었다. 동진읍이 시로 승격되자 변화가 있었네요. 시로 승격되자 강회장이 사둔 잡종지의 지가가 뛰었고 부동산으로 성공했어. 점포가 부쩍 커졌다. 돈 많이 벌겠지. 그러나 1년 전 고혈압으로 쓰러졌다 일어난 뒤로 포목업도 남한에게 새 장가를 들어 얻은 여편네에게 넘기고 남한에서 새 장가를 들었다는 거 보니까 북한에 좀 여자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북한에 가족이 있는 것 같아요. 바둑으로 소일하고 지냈다. 자, 이 강혜정의 얘기를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우리 여기서 보면은 강혜정의 얘기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 소설 전편을 읽어봐도 강회장이 사건에 어떤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지면은 지금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줄을 할애해가면서 강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 뭘 느껴요? 지금 나라는 사람은 실향민이거든요. 실향민. 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실향민. 그런데 나랑 고향이 완전히 막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일치가 북한이라는 건 일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회장도 똑같이 뭐가 되는 거야? 실향민이 되는 거예요. 실향민.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보는 순간 실향민이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소설 속에 있는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강회장인 사람도 실향민이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살아왔지? 흥남철수 때 내려왔고 행상을 시작해서 포목점 냈고 뭐 이렇게 살았어. 장가도 새 장가 들었고. 그러면
당시의 실향민들의 삶을 알 수 있죠. 그쵸? 처와 자녀를 고향에 두고. 그러니까 대부분 단순히 고향을 잃은 게 아니고 플러스 누구? 가족들. 고향과 가족들을 다 북에다 두고 내려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서 잘 살았어 처음부터? 아니야. 행상하면서 시작해서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당시에 실향민들의 삶이 이러했구나. 그리고 북한에서 이게 내려왔을 때 단순히 지역적인 고향만을 잃은 게 아니고 가족하고도 떨어져서 이렇게 왔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뭘 보여주는 거야? 이 사람들 중에서 요거 알아요? 전형성. 이 전형이 뭐냐면 이렇게 보세요. 전체 모습을 대표해서 보여준다고 보면 돼요. 대표. 그러니까 실향민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를 이렇게 제시해서 전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네. 당시의 실향민들의 삶이 이러했어 라는 거를 강해장을 통해서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나만이 국한데 아주 특이한 일이 아니란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요것도 되고요. 우리가 서술 방식으로 보면 자, 이런 서술을 뭐라고 해요? 지금 강해장의 내력이거든요. 강해장의 삶의 어떤 이력 또는 내력이에요. 요것들을요. 이게 뭐야? 아주 시간이 꽤 된 거란 말이에요. 이땐 거를 8줄에 딱 압축해서 제시했어요. 이걸 뭐라고 해? 요약적 제시라고 해요. 시간의 흐름을 보세요. 지금 강원도 동신지 통천구 군민회 회장이고요. 강해장 고향은 여기고 흥남 철수까지 가잖아요. 흥남 철수까지. 그쵸? 그러면 적어도 한 50년대부터 어디까지야? 70년대, 거의 20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동안 읍이 시로 막 승격돼서 어떻게 되고, 이런 시간을요, 요약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야.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건을요, 아주 빠르게 보여줄 수 있어요. 빠르게 확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이 요약적 제시랑 비슷한 말이 뭐냐면은, 직접 제시예요, 직접 제시. 우리가 인물의 어떤 성격을 얘기할 때, 인물의 성격을 제시할 때, 대화를 통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막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걸 어떻게 묘사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독자들이 내가 인물이 어떠해? 이 인물을 못돼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독자가 상상해서 그거를 추론할 수 있게 만드는 거는 간접 제시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강해장의 삶의 이력을요, 그냥 뭐 독자가 추측할 필요도 없어요. 그쵸? 그냥 빠르게 확 제시해서 얘가 실향민이 그 당시 이렇게 살았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적 제시하고 직접 제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약 직접 제시가 아니고 간접 제시하면 막 대화가 들어가겠죠. 뭐 강해장에 대한 얘기. 강해장이 처와 자녀가 뭐 고향에 있다며? 참 힘들었겠어. 그럼 언제 내려온 거야? 그 흥남철수라고 하나? 그때 내려왔대. 아니 처와 자녀는 왜? 흥남철수 때 정신이 없었으니 처와 자녀에 대한 얘기는 아름아름 들었는데 철수하다가 그만 손을 놓쳤지 뭐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길게 보여주는 거죠. 그 돌아와서 어떻게 살았대? 행상을 시작했지. 그 행상 때 말이야 얼마나 고생을 했나 몰라. 그 구제품 따위를 파는 거였다는데 뭐 이렇게 길게 그렇게 제시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길게 제시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고요. 이거랑 또 비슷한 게 뭐냐면요. 제가 똑같다는 말 잘 안 써요. 비슷하다는 건 뭐냐면 이야기하기예요. 말하기. 이거는 이제 텔링.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일단은요. 이 부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제가 프린트할 때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어쨌든 사건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리고 작가가 정말 요점만 뽑아서 딱 얘기하니까 독자가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자가 추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가가 하고 싶은 거, 표현하고 싶은 거를 아주 단시간에 빠르게 쫙 전달할 수 있어요, 독자한테. 근데 대신 나쁜 점은 뭐야? 독자가 상상하는 재미가 없어. 너무 재미가 없어. 그냥 쭉 읽고 막, 아, 그렇구나. 호기심이 안 생겨, 이 인물에 대해서. 그치? 예. 막 여기부터 여기까지 막 대화로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대화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강 회장에 대해서 맞는 말을 하는 걸까 막 이런 의심도 들고 막 조작 약간 뭐라고 해 조직도 해야 돼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독자가 막 더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막 상상도 하고 할 텐데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 다시 얘기해 줄 거예요. 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내가 신문 바둑난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다. 오, 갑자기 줄 바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아. 대문 초인종이 길게 울렸다. 띵동. 마루 끝에 앉아 껌을 씹으며 라디오 유행가를 듣던 종옥이가 대문께로 달려갔다. 초인종 소리로 보아 두 아들 녀석 같지 않았고 옆에 내가 또 뭘 빠뜨리고 나갔나 황망히 돌아왔으려니 싶었다. 누구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들도 아니고 뭐 옆에 낼 것 같아요. 그러면 사건이 앞으로 올 때 옆에 내가 뭔가 나에 대해서 뭐 갈구는 얘기라든가 옆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의미가 있는 얘기 또는 옆에 내의 성격을 보여주는 일화를 제시하겠죠. 그쵸? 그게 아니라면 아예 제3의 인물이 등장을 하겠죠. 이렇게 소설에서 제3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거 뭔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네. 뭔가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고. 자, 이제 뒤로 넘겨보세요. 종옥이 철문 새빗장을 달그락거리며 물었다. 김병국이라고 이 집에 살죠? 오, 새로운 사건 나왔어. 무뚝뚝한 목소리였다. 종옥이 문을 여자 장교와 사병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장교는 중위, 사병은 상등병. 둘의 거동이 당당한 데다 사병은 총을 메고 위장만 씌운 철모를 쓰고 있었다. 내 가슴이 철렁했고 오른쪽 턱에 경련이 왔다. 전쟁 때 철원 전투에서 왼쪽 다리에 중상을 당한 뒤부터 놀랐다는 흥분하며 부교한 심정에 실조증이 나타났다. 안타까워. 후유증이 있어요. 전쟁에 대한 후유증. 병국이가 제 어미에게 돈을 못 타내다 보니 내게 5천 원을 돌려달라던 게 그저께였다. 내가 강혜정한테 돈을 빌려 애놈한테 주었는데 녀석이 그 돈으로 무슨 말썽을 피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엉거주춤 마루로 나섰다. 이런 종류의 일은 올여름 들고 벌써 2차례였다. 뭔가 두고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찾아오는 일. 지난 여름 한창 더위가 찔 무렵이었다. 오, 지난 여름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아. 자, 과거로 회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간이 확 바뀌어요. 비공당 성찬비료 석유 공장 노무과장이 어깨 벌어진 젊은이 셋을 거느리고 느닷없이 집으로 들이닥친 일이 있었다. 그날은 종옥이가 시장에 가고 홀로 지키던 참이었다. 김병국이란 작자가 누구요? 도대체 어떤 위인지 쌍판이나 좀 봅시다. 젊은이 하나가 주먹을 내두르며 기세에 등등하게 말했다. 내 아들놈인데 당신은 누구요? 기세에 들려 내 목소리가 더듬거렸다. 당신 자식이나 아직 맞박이 새파란 놈이겠고 그 새끼 좀 봅시다. 다른 젊은이가 윽박질렀다. 아들은 지금 집에 없어. 무슨 일인데 이러는 거요? 그 자식 한 대 불어! 당장 닭살을 내고 말 테니! 또 다른 젊은이가 방문 열린 큰 방과 건넌방을 비웃거리며 말했다. 오, 지금 어떤 어깨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조금 폭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감정이 어떤가 보세요. 쌍판. 저 얼굴도 아니고 쌍판이 뭐야. 거기다가 비속어 한번 또 찾아보세요. 네, 이거 스톱해놓고 한번 비속어. 그러니까 속된 표현을요 한번 찾아보세요. 속된 표현. 네. 자, 잠깐 멈춰놓고 찾으세요. 내가 멈춰야 되나? 자, 상판. 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행동은 지금 주먹을 내두르며 이런 것들이 이제 비언어적 표현인데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죠. 내 아들놈인데 당신네는 누구요? 여기는 이제 아빠가 쓰는 아들놈 이렇게 나왔고 당신 자식이라면 아직 맞박. 오, 맞박. 오, 그 새끼 나왔어. 자, 이 속된 표현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속된 표현을 쓸 때 이 파란색 부분 있죠. 요거는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 감정이고요. 여기 아들놈의 요 아들놈은 부정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자식을 얘기하기
위한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느낌이 달라요. 지금 분홍색이랑 파랑색이랑 같은 속된 표현이지만 얘는 진짜 부정적 감정이고요. 내 아들놈에서 요 분홍색은 아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아버지가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뭐 약간 이런 차원 아닐까요? 아유 이놈아 왜 그래? 야 아유 야 이놈아 이러면서 이제 자식 얘기할 때 그냥 이렇게 하는 표현이죠. 자, 요 사람 있는데요. 요 부분 성격을 좀 추정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나의 성격.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나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멈춰놓고 빨리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멈춰놓고 찾아야 돼. 자, 여기. 오. 자, 더욱 떠듬거렸거든요. 떠듬거리는데 더욱 떠듬거렸어요. 그러면 평소에도 떠듬거리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평소에도 더듬거려요. 소설 전편에 보면 다 더듬거려요. 근데 더욱 더듬거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세에 눌려서 그래요, 얘가. 그래서 성격이 어떡하다? 소심하다. 그렇죠? 자, 이 평소에도 떠듬거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기세에 눌려서 더욱 떠듬거리니까 소심하다는 성격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마흔쯤 되어 보이는 노무과장이라는 자가 내게 정중 넘기세요.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이거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병국이란 자제분을 만날 수 없겠습니까? 노무과장이 젊은이를 제지시키고 말했다. 마루에라도 좀 앉으십시오. 아, 그 자식과 시간이 없단 말이야! 한 젊은이가 말했다. 아, 이거 평범한 한 젊은이가 말했다. 가만히 병국이 찾자면 아무래도 힘들겠네요. 자정에 대화 돌아오니 나단들 행선지를 알 수 있어야죠.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선생님 자제분이 우리 회사를 상대로 관계 요료에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노무과장이 자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여객시 보건과에 접수한 진정서 4번 좀 보십시오. 노무과장은 마루에 걸터앉아 주머니에서 복잡한 서류를 꺼냈다. 종이를 받았는 내 손이 떨렸다. 방 안으로 들어가 돋보기 안경을 찾아 낄 틈도 없이 희미한 글자를 대충 훑어보았다. 어떤 상황이에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지금. 그쵸? 이게 너무 당황스러워. 그리고 막 손도 떨려. 우리 아들이 뭐 잘못했나? 소심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진정서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창 비료 석유 공장은 연간 40억 규모의 흑자를 내고 있으면서도 에이씨 부자네. 그치 돈 좀 있어. 폐기 처리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전혀 없음이 입증되었다. 입증됐어. 뭐 근본적인 개선책 없어. 폐기 처리. 그럼 도대체 뭔가? 지난 8월 4일 새벽 2시 20분 당 공장은 야음을 틈타 암모니아 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여 큰 그 가스가 폐교천을 따라 안개처럼 덮쳐 동진강 하류로 확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하여 새벽 4시 10분 동진강 하류에서 오징어잡이에 출하하려던 어민 18명이 심한 두통과 구토증으로 실시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암모니아 가스 누출 때문에. 당사는 기계 밸브가 고장나서 가스가 샜다고 변명하지만 당사의 주장은 무엇이다? 실수예요. 얘기죠. 실수. 그런데 근본적인 개선책이 전혀 없다고 한 이유를 한번 보세요. 이런 사건은 일지를 주기로 이미 수십 차례 반복되었다. 이건 들킨 거야. 뭐냐면 두통과 구토증으로 18명이 실시한 사건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건이야. 이건 들킨 거야. 그때 회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실수예요. 가스가 샜어요. 좀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병국이가 조사를 해본 거야. 이미 수십 차례 일주일을 주기로 이게 반복되었던 거지. 그러면 얘네는 뭐야? 고의야, 고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암모니아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고의로 내보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일부러 밸브를 틀어 못 쓰게 된 가스를 배출한 거야. 그러면 그 가스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몰래 이렇게 배출한다는 건 가스, 못 쓰게 된 가스, 그 못 쓰게 된 거 폐기, 이 폐기 처리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다는 거지. 그러고서는 실수라고 지금 뭐라고 있는 거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진정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진정서, 이 진정서의 역할이 뭔가 볼게요. 진정서. 요거를
소설 안으로 따지자면 얘는 사건에 뭐가 되는 거야? 발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 어깨들이랑 노무과장이 우리 집을 찾아오게 된 사건. 그치? 그러면 이 사건은 왜 일어나? 갈등이 발생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갈등이 뭐가 되는 거야?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갈등은 왜 일어나? 갈등은 가치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세계관, 가치관,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야. 그러면 그게 A라는 인물이랑 B라는 인물이랑 서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또는 입장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서 A가 B를 뭐 주먹질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건이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자, 이런 거고. 지금 진정서의 내용을요, 이렇게 실어놨거든요. 자, 솔직히 말하면요, 이거 진정서 그냥 아빠 말로 해도 돼요. 자, 희미한 글자를 대충 훑어보았다. 병국이는 회사가 고의로 가스를 누출시키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주장을 하면서 요거를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쵸? 근데 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진정서를 왜 그대로 실어놨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설은 어떤 문학이에요? 이거 뭐야? 히읗. 우리 초성 퀴즈 맨날 하잖아. 뭘까? 소설은 거짓말이야. 그치? 이건 허구의 문학이에요, 소설은. 거짓말이지만 현실을 바탕으로 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거짓말로 짓는 게 소설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 소설을 왜 썼어요? 작가가 환경 문제 좀, 분단 문제 좀 우리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설을 쓴 거야.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이거에 좀 문제의 심각성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 좀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 그치? 그런 마음에서 소설을 썼어요. 그러면 진정서의 내용이 여기 딱 들어가 버리면은 독자들은 이 글을요, 어떻게 생각하면 허구의 문학, 거짓말로 된 지은 거다, 창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빨려 들어가요. 뭐처럼? 진짜 있는 것처럼. 현실감을 줘요. 오케이? 현실감을 준다고. 이렇게 실어내면 진짜. 그리고 진짜 이런 일이 있었을 거야.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현실감, 사실감을 주는 거죠. 자, 요 부분 그냥 이렇게 실어내는 거 아시겠죠? 정신병자가 쓴 낙서 더 읽을 필요도 없어! 아, 이게 인식이에요. 정신병자래. 하면 한 젊은이는 내가 읽던 진정서를 낚아챘다! 아들놈이 낸 진정서가 틀림없습니까? 노무과장이 내게 물었다. 분명합니다. 알고 보니 자제분은 이 방면의 상습범이더군요. 지난 6월에는 풍천화학을 상대로 진정서를 낸 바 있습니다. 뭘 상습범이래. 지들이 범죄 일으키고서는. 그치? 이거 뭐라고요? 사자성어. 이거 맞춰보세요. 이거 뭘까요?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도리어 지들이 달냐. 풍천화학 역시 야물튼타, 카드뮴, 수음 등 중금속 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동진과 하류, 삼각주 지대 각종 새 300여 마리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했다나요? 사람이 아닌 한가 새나 물고기가 죽은 걸 두고 말입니다. 노무과장 목소리가 열을 띠더니 새나 물고기란 말을 힘줘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었겠죠. 동진과 하류, 삼각주 지대 각종 새 300여 마리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했다나요? 사람이 아닌 한갓 새나 물고기가 죽은 걸 두고 말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반언어자 표현이에요. 반언어자 표현. 이거 보면 속 터지지 않아요? 지금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난리 나죠. 새나 물고기를 한갓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기가 막혀서 뭐 제놈이 실신했다거나 가족이 떼죽음 당했다면 또 몰라. 한 젊은이가 가소롭다는데 시큰둥 말했다.
자, 가치관의 대립이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새나 물고기 죽는 건 별거 아니고 사람이 죽는 거는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치관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간 중심주의라고 얘기해요. 인간 중심주의. 그죠? 그러니까 자연물이 있으면 사람이 최고고 그러니까 생명의 위아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등급이 있어서 새나 물고기가 죽는 거는 별거 아닌 거고 사람이 죽는 건 아주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대척점이 있는 게 생태주의예요. 생태주의. 생태주의는 어떤 가치관이겠어요? 인간 이해의 생명도 인간도 자연의 일부고 새나 물고기도 다 자연의 일부야. 목숨의 가치가 위아래가 없어. 이런 주의인 거죠. 생태주의.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 이거를 강조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 좀 특이하지 않아요? 뭐냐면 이거 뭐하러 이렇게 길게 설명해? 그치?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 지난 6월에 풍청학을 상대로 진정서를 낸 바 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그랬죠.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굳이 왜 이걸? 그리고 그 내용이요. 그러면 좀 달라요. 이전 거는요. 가스 노출이었잖아요. 가스 노출로 이제 어민들이 이제 피해를 봤어요. 두통이랑 구토했었고 지금은 카드뮴이에요. 카드뮴. 카드뮴, 수은. 나 이거 원소기호 알았었는데 수은이 HG 아닌가? 아닌가? 카드뮴이 CB인가? 아닌가? 네. 자, 다 까먹었어요. 자, 카드뮴 수은도 요거를 배출해서 이번에 누가? 새랑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자, 요런 일들은 지금 이거를 근데 이 부분을요. 지금 여기 1, 2인데 이 부분은 일과는 다른 양상의 환경 오염이거든요. 지금. 그쵸? 네. 이 부분을 왜 굳이 이렇게 실어놨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실어놨겠어요? 네. 뭐 보여주려고? 독자한테 가스 노출도 문제지만 중금속 노출도 지금 문제야. 중금속 배출 일어나고 있어. 새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거 독자 너 알고 있니? 이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당시에 환경 오염이 이런 이런 가스 노출 때문에 어민이 좀 구토하고 두통 일으키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떼죽음 당하는 그런 일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단다. 환경 오염의 어떤 또 다른 어떤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뭐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환경 오염이 여러 유형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독자가 좀 인식했으면 좋겠는 거지. 자, 이제 보겠습니다. 국민소득 1,000달러 달성에 오늘날 조국 근대화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성과인 줄 선생도 알죠? 오 깜짝. 자, 지금 보세요. 아유 정말 답답하네 얘네들. 경제성장, 조국 근대화. 그래 이거 가치도 중요해. 근데 얘네 가치는 이게 제일 우선이야. 그럼 환경오염은 어떤 거야? 환경오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야 지금 이렇게 경제성장 조국 근대화된 건 누구 때문이야? 공단 때문이야! 이 얘기야. 우리가 이렇게 공단을 해서 나라의 부를 이렇게 일으키니까 이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어떤 놈이 뭐 가스 노출했다고 지금 새나 물고기 죽은 거 같고 참나 이러는 거야. 다른 젊은이가 내 눈을 찌를 듯 손가락질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가 태우겠다는 미친놈 짓거리를 이번으로 뿌리 뽑아야 돼. 빈대래. 어우, 이 빈대가 뭐야? 환경오염이죠. 요거하고 초가삼가 태우겠다는 거 뭐야? 이거 경제성장이죠. 예. 그러니까 지들도 환경오염이 빈대와 그러니까 약간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는 빈대와 같은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작은 문제라는 거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그래 환경오염이 일어나는 건 아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작은 문제야. 근데 환경오염 그거 잡겠다고 경제성장을 이렇게 문제가 되게 만드는 거 그건 미친놈 짓거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시각이 좀 근시안적이지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환경 오염에 대한 거를 잡으면 과연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느냐? 뭐 그것도 약간 퀘스천 마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예. 자, 이제 미친놈짓거리,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역시나 비속어로 계속 나타내고 있고요. 뿌리 뽑아야 돼. 요거는 이제 관용어예요. 관용 표현인데요. 요것도 관용 표현이에요. 여러분, 관용 표현은 뭐냐면요. 이렇게 속담이나 또는 관용어를 가지고 얘기하면 관용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네. 이제 이 관용 표현의 장점은 아주 길게 뭔가를 설명할 필요 없이 이것만 딱 보면요. 독자들은 속담을 옛날부터 공유하고 있었어요. 관용어도 일상에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그냥 인상적으로 한 번에 확 할 수 있어요. 관용 표현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확 보이잖아요. 빈대 잡겠다고 초가상가 태우겠다라고 하니까 아, 환경오염 문제는 빈대와 같이 작은 문제로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환경 문제를 뭔가 이렇게 해결을 하면 그게 경제성장이라는 아주 큰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슉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뿌리 뽑아야 돼. 이러니까 뭐라는 거야. 아주 뭐 단단하게 지금 마음 먹었어. 그러니까 정말 하지 못하게 하겠다. 완전 작정하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확 주잖아요. 관용 표현의 장점이에요. 네. 그럼 예를 들면 관용 표현 이런 거예요. 야, 너 시험 어떻게 봤어? 아, 나 미역국 먹었어. 막 이런 거 미끄러졌어.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미역국 먹었어. 이렇게 표현하면 아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보겠습니다. 그들은 병국의 소재를 두고 다시 한 차례 이구동성 삿대질하며 그놈이 돌아올 자정까지도 기다리겠다며 새 젊은이가 말으로 올랐다. 선생, 진정도 진정 나름입니다. 그러나 이번 문제는 명예훼손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간혹 기계 고장으로 가스가 새는 수가 있긴 합니다. 실수래. 실수로. 그러나 그걸 고의로 물어붙이는 이런 진정에는 우리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자제부를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와,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실수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지 고의는 절대 아니었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병국이가 이 진정이 아닌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미안해요. 미안해. 맞네. 이제 진정인데, 진정. 그래. 미안해요. 나 진정하라는 그건 줄 알았어. 그쵸? 진정인 줄 알았어. 진정인 줄 알았어. 자, 진정도 진정 나름이다. 이 진정서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고의로 그랬다라는 걸 어제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얘는 고의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우린 실수였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너 고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차라리 어깨들의 위협이 더 나은 것 같아. 막 삿대질하고 막 눈 찌를 때 손가락질하고 막 주먹 때리진 않았어 지금. 그치? 막 주먹 내두르고 막 윽박 지르고 방문 열린 막 큰 방이라 건너방 막 기웃거리고 그리고 막 비속어 막 써가면서 막 하고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차분하게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어요. 딱 얘기하는 거야. 이게 더 무섭잖아. 이렇게 떠올리면 여러분 그냥 약간 법은 당시에 약자의 편이기보다는 좀 강자의 편이 아니었을까. 더 무섭죠. 선생도 지난번 반상회에 나갔다면 우리 비공단에서 돌린 공문을 받아보았을 겁니다. 공단 측에서도 공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아항산가스, 일산화탄소, 폐수, 풍속 측정 등 8대 공해 검증기구를 사들이려 예산을 책정했다는 내용 말입니다. 돈 들일 때 예산 책정했대. 이거 사들인다고. 또 오염 가는 지역을 3단계로 분류하여 500여 가구 이주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점도 읽으셨겠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하 웃기고 있네. 야 얘들아 가스를 고의로 누출해가는 그런 것들이 공해검증기구를 사들이려 예산을 책정했대. 응? 아니 생각해봐요. 아항산가스, 이산화탄소, 폐수, 풍속 측정을 하는 공해검증기구를 사들이겠대. 아니 지금 공해검증기구 사들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뭐 어떤 장치를 또 마련하는 뭐 그런 순위 있을 수도 있지만 얘네 행태를 보면 고의로 지금 가스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왜 새벽마다 그 짓을 하는데? 그치? 왜 새벽마다 가스를 몰래 내보내는데?
그거 잘못된다는 거 알고도 하는 행위야. 그게 공해라는 거 알고 하는 행위라고. 근데 공해라는 거 알고도 그 짓거리라면서 무슨 공해 검증기구를 사들이려고 그거래. 아, 공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에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지. 암모니아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안 내보내야지. 새벽에 몰래. 그 짓거리를 하면서 무슨 공해 검증기구를 사들이려고 예산을 책정했다. 이거 생색내기야, 완전. 생색내기 정책이에요. 그치? 아니, 그리고 500에 가고 2주게? 아니, 누가 2주 시켜달래? 아니, 지들이 오염 다 시켜놓고는, 2주 계획을 세워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뭐 좋은 아파트라도 가서 뭐 살게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농사 짓고 싶은데 왜 나보고 이주하라고 하는 거야? 이거 생색내기 정책이죠. 지들이 다 해놓고는. 뭐 미안하면 뭐 조금도 없지 않아요, 사실? 네. 그리고 진양의 반상에 나가서 이게 얘기한 거 보면 사람들이 약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아유, 공단 그거 어떡할 거야? 막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거기다 얘기한 게 지금 정책이라고 한 게 이거 두 개예요. 그죠? 아, 참, 싸가지들이네, 완전. 뭐,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